그럼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조금 힘들겠지만 네. 여러 곳을 나가서 말씀을 드리는 수밖에 없겠다. 어제 뭐 매불쇼 그리고 오늘 뉴스공장 때문에 야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의 양대 대한 매체 유튜브 매체인데 거기서 이렇게 어제 오늘 사이로 정말 이 공영성이 최소한 담보가 돼야 되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MBC, KBS 합친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두 매체인데 너무나 정제되지 않은,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좀 놀라셨을 만한 그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반론권 차원에서 매불쇼에 좀 출연을 요청해 보시지 그랬어요. 어제 조국 대표가 자기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는데. 사실은 매불쇼 작가분들하고 이제 메시지를 주고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네.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렸죠. 근데 네. 뭐 연락이 없어서 음흠. 당시 상황을 왜 제대로 잘 마무리하지 못했던가, 개인적인 저의 입장 표현도 그렇고 공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2차 가해성 발언은 진행자가 잘 마무리하고 시청자한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장이 되기를 원한다는 네. 메시지도 최욱 MC한테 전했어요. 점잖은 메시지를 보내셨네요. 네네네. 그게 점잖게 보내면 최욱 씨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뭐라 그러던 거예요, 최욱 씨가?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 아, 통화했어요? 네. 통화를 해서 마음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다라고 저한테 본인의 입장을 설명했고, 그리고 근데 본인 때문에 더 안타까우셨는데 안타까운 마음이면 그러면 이제 반론권을 드려야겠네요. 그런데 이제 결론은 네. 선거 국면인데다가 네.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램에서 다룰 수 있는 논제는 아니어서 반론을 따로 할 시간을 주는 건 어렵고, 그리고 어렵다면 MC가 직접 저의 반론을 간단하게라도 코멘트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것 네. 역시 안 된다라고 해서 그냥 그럼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조금 힘들겠지만 네. 여러 곳을 나가서 말씀을 드리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네. 우리 최욱 씨가 조불쇼 아니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신데 선거 국면이니까 안 된다는 말씀은 더더구나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우리 오늘 방송 보시고 또 오늘 방송 이후에 뭐 이슈 전파사도 나가실 예정이죠? 네. 네. 좀 정리가 스스로 되시면 내일 최소한의 반론권이라도 좀 대신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멋진 최욱 씨가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지금 바로 들어가고 싶은데 전반적인 우리 이제 판세를 좀 보고 또 평택을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보시면 부울경 대구는 접전 양상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은 그래도 살짝 여유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먼저 부산 북갑 볼게요. 하정우 32.9, 한동훈 34.6% 초접전, 어허. 박민식 20.5. 이 박민식은 뭐 하는 사람이야? 내란당 공식 대표 선수잖아요. 빨간 옷 입은. 진짜 이렇게밖에 안 나오네. 네. 그럼 한동훈이 단일화 응해주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이런 상황이면 더더구나. 그렇죠. 본인이 2위 자리를 굳건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지켜나가고 3위로 있는데. 밀리면은 몰라도 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뽕도 한껏 지금 올랐던데. 여론조사 결과가 네. 매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와서 음흠. 이러한 여론조사는 한동훈 후보를 완주하게 만드는 그렇지. 힘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대로 중앙일보는 좀 다르게 나왔어요. 네, 하정우 35, 박민식 20, 한동훈 31. 단일화 땐 하정우, 한동훈 동률. 네. 여기 보면 이제 오차범위 안에서 하정우 수석이 좀 리드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한동훈이 2위란 말이야. 대체적으로.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 끝까지 완주하기를. 동력을 잃기가 힘들죠. 이런. 그러니까 어렵지. 박민식이 접어야 되는데 박민식이 접으면은 장동혁은 물러나야죠. 그쵸. 그죠? 쉽지 않은 단일화. 우리 하정우 수석 지금 뭐 후반 스포트 좋아요. 뭐 큰 실수도 없고 이제 빨리 적응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고발뉴스 고정 출연하고 있는 정민철 세커가 지금 현지에 급파돼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좀 더 빈틈이 메워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대구. 대구 또 붙었어요.
김부겸 41.7%, 추경호 46.5% 접전, 보수 어. 결집 양상. 보수가 당연히 결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당 지지도가 일단은 뒤집혀버리는 바람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진짜 68%에 달하던 지지가 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당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세가 대단히 안 좋은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비등하게 나오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부겸의 개인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 지역 민심을 마지막에는 왜 우리가 흔히들 깜깜이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여론조사 지표가 나올 수 없는 시기.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어떻게 구형을 받았는지, 선고는 어떻게 날 예정인지 네. 그 메시지를 들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재명과 함께 가는 이 정부와 발맞춰 갈 수 있는 지자체장을 뽑고 혹시 4년 동안 진짜 이건 아니야 싶으면 그 다음에 당신들이 그렇게 원하는 국민의힘 후보를 뽑아보는 거 괜찮아.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와 함께 가는 4년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김부겸을 뽑아야 해. 이런 메시지가 좀 강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그러니까 뉴이재명이 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당이 부울경 대구에서는 전혀 지금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황. 오히려 움직이면 마이너스인 상황. 본의 아니게 또 그렇게 타이밍이 근데 대통령은 사실 또 선거운동 할 수 없고 그나마 다행히 안동의 이제 정상회담 때문에 대통령이 안동 시장도 가시고 이 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는 합니다만 정말 우리 좀 최대한 결집을 해서 대구 전화 돌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밥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서울 중앙일보입니다. 정원호 45, 오세훈 34%, 부산 전재수 42%, 박형준 35%. 부산, 서울은 오차범위 밖으로 정원호가 리드하는 걸로 나오는데 막판에 이게 좀 컸던 것 같아요. GTX 삼성역. 네, 그렇죠. 순찰 네. 터널이라고 네. 불리는 네. 그게 아마 방송에서 고발뉴스 이상우 기자님 발언을 통해서 알려진 건데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6천 톤이 넘는 하중을 버텨야 하는 그 기둥을 어쨌든 2개 쓸 거 하나만 쓴 정도가 아니라 철근을 찾아보면 있는 거 있고 없는 기둥 있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더구나 한 열이 안 들어간 거예요. 네. 그냥 두 줄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 근데 그거에 대한 해명이 뭐 정치인들은 항상 메시지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게 너무 중요한데 아니다. 그 옆을 둘러싸면 훨씬 더 뭐 철판으로. 수 있다. 그리고 애초에 철판으로 그냥 하지 그랬어. 처음부터. 망언을 했기 때문에 차라리 인정하고 예. 이 부분은 내가 감수하고 질책을 받겠다 하면 모르겠는데 그 항상 대응하는 방식에서 늘 마이너스여서 더 벌어질 것 같아요. 오면서 감사의 정원 봤더니 그 갈빗대 하나하나마다 네. 밑에 있는 바닥이랑 틈으로 좀 이렇게 들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부실 시공이야? 네. 그래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 거기에 다쳐요. 예 그리고 아마 붙이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땜빵? 예. 그래서 안전요원 인생을 땜빵질로 일관해야 그 동네는 어떻게? 안전요원분들이 그 주변을 지금 도는 모습을 확인하고 왔어요. 그거 준공하자마자 벌써 지금 하자가 네, 발생한 거네. 맞아요. 불안해 보여요. 이게 네. 폭은 좁고 네네. 돌이라서 철하고 섞여 있겠지만 무게가 있으니까 그것도 터질 것 같은 불안함이 있거든요. 철근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거기도 빼는 깨봐야 돼. 그렇죠. 네. 자, 여하튼 그 두 마디 뉴스 보고 알았다. 아직 사고 난 것도 아닌데 아니다. 그걸로 어떤 분께서 노래를 만들어서 보내주셨더라고. 뉴스 보고 알았어. 아직 무너진 것도 아닌데. 근데 그것도 틀었다가 뭐 선거법 뭐에 네. 또 저촉될까봐 일단 법률 저희가 검토를 의뢰해 놨는데 정말 딱딱 꽂히는 한마디 한마디로 스스로 지금 제 살을 갉아먹고 있는데 대통령 청와대에서 오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국토부와 행안부 등 관계부처의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기자가 또 물어봤어. 오늘 11시 반에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건데 이거
선거철에 여당 편들기로 오해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자 질문이 나왔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선거 영향이라고 여름철 우기 대형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장을 살필 정부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지. 또 안 하면 안 했다고 또 난리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사태 발생 원인에 대해서 국토부 및 행안부 그러니까 관련 부처에 대해서 검토할 걸 지시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안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 지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안 한 거 지금 뒤늦게라도 정부가 이제 확인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별별 것 가지고 다 시비를 겁니다. 생명을 담보로 누가 선거철이라고 그걸 바이럴하나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평택을 얘기를 시작할 텐데 얘기 시작에 앞서서 위대한 연봉스키님께서 굿세어라 강미정, 부자 되자 김지형. 부자 아직 아니세요? 부자 더 부자 되자. 더 흥해라.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항상 보면 이게 비슷한 시기에 겹쳐요. 지난 합당 논의 과정 그리고 그 좀 더 거슬러 올라서 합당 논의가 의심받기 시작한 것은 무리한 사면, 그죠? 무리한 사면부터 이미 예정된 거였어. 합당의 논란은, 그죠? 그렇죠. 취임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아서 해야만 했던 사면이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결단을 하고 만약 해야 될 거라면 내가 지금 처음에 이 건을 다 해결하고 안고 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배려와 포용을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기조가 중도 보수로의 확장도 늘 내비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주진영에서 함께 했던 우당의 기둥, 조국 해야지 하고 이제 지지율의 감소도 어쨌든 감안하고 해주신 실제로 지지율 푹 떨어졌죠. 근데 그렇게 대통령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응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임 직후부터 계속 조국 대표 측에서 사면 요구가 있었고 6월 초에 취임했는데 재헌절이 며칠이죠? 17일이요. 17일이잖아. 재헌절 특사를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지금 업무 볼 수 있는 컴퓨터도 없는 상황에서 한 달 뒤에 특사를 해달라니까 말이 안 된다. 결국 그래서 이게 이제 8.15까지 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혁신당 내부에서 네. 어른들께서도 예를 들면 창당을 준비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던 분들, 조국 대표의 측근들이죠. 동지들이 이른 사면은 조국 대표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기 그럼 때문에 독이지. 우리가 정무적으로 좀 생각하고 결론을 내려보면 어떨까 하고 만류하는 분위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강행했기 때문에 어쨌든 결정한 거라 따랐던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면 지금 뭐 문주당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요직에 있던 분들이 다시 지금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번 지선 전 과정 그리고 이후에 전당대회까지도 이제 본격적으로 참전할 거라고 우려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어요. 사면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거를 지금 우리 김어준 씨가 경공해서 그거는 대통령을 돕는 거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을. 어찌됐든 북치고 장구쳐가지고 이제 금방 나오셨는데 결국 그 결과 이제 통합 수순으로 접어들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가짜 뉴스 대통령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이 가짜 뉴스가 오늘도 보니까 그 유시민 작가가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의 뜻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제 그 조만간 이제 팩트가 다 백일하에 드러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대통령의 뜻은 그냥 큰 틀에서 하나로 뭉치는 것이 평소 지론이다 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상호 수석이 나선 건 맞지만 둘이 부정적이었고 견해가 그리고 청와대에는 두 가지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는 민주 세력이 조국 대표에 대한 그런 불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의식을 저렇게 깊고 넓게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부분. 그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무리하게 상황 관리를 못할지 몰랐던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의 지론은 맞았으나 대통령의 뜻은 니네 안 되겠다. 중단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리하게 진행이 되다 결국은 이제 자초된 것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건 이제 팩트는 드러나겠지만 그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부분은 김어준 씨나 조국 대표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유시민 씨나 다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팀으로 움직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필이면 결국은 지금 지지율이 약간 밀리는 걸로 평택 을에서 나오는 조국 대표 살리기 차원에서 겸공과 유시민 작가가 또다시 투입된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뭘 하고 계실까?